산에 들에 꼽히고 새우는 5월이라. 1년 12달 중 이 5월만큼 싱그러운 계절이 또 어디 있으랴. 5월은 푸르른 청춘이고 피어나는 꽃향기다. 그러나 멀리 5월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18 제시부인은 마음이 마치 9, 10월 차가운 풍상이라도 스친 듯 아리고 쓸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태 전 가을 거디가 끝나고 부여고울의 이대감댁 글 공부에 여념이 없는 이대령에게 청사초롱 불 밝히고 100년 가약을 맺고 시집을 갔는데 그만 첫날 밤도 치르는 둥 마는 둥 남편이 알아 눕더니 그의 겨울을 못 넘기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이 온통 얼어붙고 하늘마저 쩡쩡 얼어붙은 하얀 눈발 날리는 어느 날 남편을 산 언저리 차가운 흙에 묻고 돌아서는 제시 부인에게는 청상과부 그것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찌 이렇게 무정하게 남편을 이리도 일찍 먼저 여의고 홀로 살아갈 박복한 여인네의 발자란 말인가. 깊은 슬픔에 빠져 너기른 듯 눈물로 한탄을 하던 제시 부인은 지난 겨울 마침내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하고는 가산을 모두 팔아 해치웠다. 논도 밭도 집도 모두 팔아치우고 올 춘3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자 남녘을 향해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 아녀자의 법도가 지엄한 알만한 대가 집안에서 새로 서방을 얻어 재가를 하지도 못하겠고 또 남편을 여의고 힘없는 여인네의 몸으로 드센 논밭일을 해가며 억센 사람들을 부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엄두가 도무지 나지 않았던 것이다. 말이 결혼이지 아기자기하고 꿀처럼 달콤하다는 신혼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남편을 급하게 여의어버렸으니 마음속에 깊은 정분이 쌓였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생각 속의 남편일 뿐이었다. 비록 생각 속의 남편일 뿐일지라도 못다 살고 세상을 일찍 떠나버린 남편에 대한 슬픈 마음이 제 시부인의 가슴 속에 십부연 안개처럼 남아 있었다. 그러기에 사내를 새로 만나야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여인네로서 자식도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홀로 살아갈 날들이 아득해졌다. 여러 날 깊은 생각 끝에 제 시부인은 가산을 모두 정리해 남 모르는 먼 곳으로 가서 술집이라도 차려 먹고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이다. 남녘을 향해 걷는 제 시부인의 발길이 당도한 것은 전라도 전주고을이었다. 그곳에 도착해 여기저기 살집을 알아보던 제 시부인은 고을의 번화한 거리 뒷길로 통하는 아담한 집을 구했다. 그 집에 정착한 제 시부인은 며칠 후 맛있게 술을 빚어 부엌에 준비해 두고는 잘 익은 김치에 고기며 생선 부침개 술안주를 만들어 대청마루 위에 술상을 보아놓고 상보자기를 덮어두고는 방 안에 다소곳이 앉아 바느질을 하는 것이었다. 본시 술장사도 어려부터 그 바닥에서 몸에 배우고 익혀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었지. 제시 부인처럼 양반집에 태어나 아녀자의 법도나 익히며 조신하게 살아온 여인으로서는 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인생 밑바닥을 이 사람 저 사람 발길의 차이는 길가 자갈 돌처럼
마구 뒹굴며 함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닌 제시 부인은 막대먹은 천덕꾸러기 주막집 주모나 해픈 웃음을 흘기며 여인네의 진한 향기를 팔아먹고 사는 기방의 기생처럼 수선을 피우며 주정뱅이 술꾼이나 뭇 사내들을 홀리는 그런 모양새는 영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분홍 저고리에 청색 치마를 둘러입은 제시 부인은 막연히 5월의 소담한 꽃처럼 피어나 청초한 여인네의 향기를 풍기고 앉아 저절로 날아올 벌나비 같은 술손님을 무연히 기다리며 하얀 전을 펼쳐놓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옷을 귀워 만들었다. 그렇다면 과연 저 최씨 부인의 자태는 무슨 곳에 비유할 수 있을까? 술집 여인네라고 하면 우선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향기 짙은 찔레꽃이거나 화사한 기방의 여인네라고 한다면 모란히 제격이겠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최씨 부인은 그런 향기 짙은 찔레꽃도 아니었고 화사한 자태의 모란꽃도 아니었다. 저 깊고 깊은 산자락 언저리에 숨어 남몰래 핀 청아한 출란이라고나 할까?